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7월 15일 금요일 새벽 4시 20분입니다. 15일 금요일. 금요일 그러면 생각나죠? 아니 벌써 금요일이야? 참 빠르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미국 증시 아직 돌아가고 있는데 요즘 필라델피아 반도체 계속 상승 중이에요. 아직 한 40분 정도 남았지만 S&P 500과 나스닥 100은 완전 혼조세입니다. 오르내리고 있지만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아마 거의 상승 마감할 것 같아요.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봤더니 검토 대기 중에 두 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을 다 보지 못해요. 알고 계시죠? 그 많은 댓글 다 보지 못하고 어떻게 눈에 띄는 것 중에 또 같이 공유할 만한 그러한 내용이라면 같이 공유를 하겠고, 지금 또 검토 대기 중이니까 제가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나란히 있어요. 두 건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훈님 맞죠? 이재훈님 가끔 댓글 조남을 보고 있습니다. 조남을 닉네임을 같은 22%가 되면 2천만 원 이상 금융종합 과세도 하면 안 될 것 같네요 하셨어요. 당연하죠. 자 보세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세금 종류 이름 중에 하나가. 금융투자소득세는 이렇게 2천만 원 이상이 된다고 금융종합과세 또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미국에 직접 달러로 투자하게 되면 22% 세금만 내잖아요. 250만 원 공제하고. 그렇죠? 그것도 1년치 사고 팔고 한 손익 결과를 갖다가 다음 해 5월 말에 세금을 한 번을 냅니다. 매년. 그런데 2천만 원 이상 됐다고 금융종합 이 과세 포함이 안 되잖아요.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건. 그거하고 똑같이 보시면 돼요. 다만 내년부터 시작을 하느냐, 2년이 더 유예가 돼서 그 2년 후부터 하느냐, 그거 차이지. 금융투자소득세는 실시할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런데 올해 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시작이냐, 2년이 유예냐, 그거 차이지. 그러니까 22%까지 내면서 또 2천만 원 넘었다고 또 금융종합과세, 그건 아니에요. 이해를 하시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겁니다.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신설이 돼서 250만 원 공제, 우리가 원화로 투자하고 있죠. 지금 당장 실행은 안 되고 있지만 2천만 원 이상 되면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이 됩니다. 현재는. 그런데 앞으로 내년부터가 될지 2년 유예가 될지 그때는 현재 미국 체계하고 똑같이 돼요. 그러니까 2천만 원 넘는다고 금융종합과세에 해당 안 됩니다. 이해하시죠? 또 하나. 채채리아님,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저는 최소 10년 후, 20년 후에 노후 생활비로 혹은 목돈이 필요할 때 매도를 조금씩 할 생각인데요. 우리 대부분 목적이 그것입니다. 노후 생활비. 만약에 10년 후 수익이 1억이 넘는다면 매도 시 매년 소급 적용을 해서 250만 원 곱하기 10년 2,500만 원의 수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에서 22.5%를 세금으로 내는가요? 아니에요. 매년 250만 원 소급 적용을 중국만 해요. 1년에 한 번씩이에요. 1년 동안에 사고 파는 것 있죠? 그거 합산, 손익 합산을 합니다. 1,000만 원 어떤 거는 수익이 났어요. 어떤 거는 500만 원 손실이 났어요. 그러면 1,000만원에서 500만 원 빼고 500만 원 수익 났죠? 거기서 250만 원 공제하고 250에 대한 22% 세금이죠. 그런데 사고 팔고가 아니라 계속 매도할 것 아닙니까? 1년 동안 얼마큼 매도했는지, 그 매도한 금액 원금 빼고 수익금이 얼마인지, 그 수익금에서 250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5월에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한 번씩. 10년치를 한꺼번에 10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세금뿐만 아니라 이런 이 주식 관련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 거래하고 있는 은행, 증권회사 있잖아요. 거길 통하세요. 거기다가 전화해 보시면 궁금한 거 다 해결됩니다. 자, 또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 직접 ETF를 매수하는 게 아니라 펀드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증권회사에서는 좋아하지 않겠죠. 증권회사 자꾸 이 펀드 금액을 자기네한테 넣어줘야 수수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자, 20살 된 ETF 무슨 뜻이냐? 2002년에 시작했어요. 그게 제일 처음에 시작한 게 코덱스 200이에요. 그 다음에 코세프 200,
또 이 타이거 200 계속 나온 거죠. 수익률 보여드렸죠. 그러니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될 정도이기 때문에 코덱스 200이 아니라 SPY, QQQ 쪽으로 계속 몰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된 ETF, 펀드 투자에 40% 차지할 만큼 컸다. 펀드의 총층 다 합하면 우리가 아니죠. 일부 간접 투자, 증권회사에 무슨 펀드 거기에 매달 50만 원, 100만 원 금액만 입금합니다.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이걸 가지고 모아서 사고 팔고 하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운용을 해 나가잖아요. 그리고 연평균 2%의 수수료를 뺍니다. 연평균 2%.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0.1%, 0. 몇 %예요. 그러니 얼마나만 큰 수수료가 차이가 납니까? 이것이 1년만 계산한다면 1. 몇 %겠지만 이것이 10년이 되게 되면 이게 10 몇 % 아닙니까? 근데 10년 동안에 이 복리 누적까지 하게 되면 수십 %의 수익률 차이가 나요. 또 내가 사고 싶은 거, 우리 신가족들이 모아가는 거,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이런 엑기스를 내가 계속 모아야 되는데 내가 돈만 넣게 되면 펀드 매니저는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회사들, 중소기업들 것까지 계속 사고 팔고 합니다. 그 모든 수수료 다 나의 수익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갈수록 그 전체 펀드의 일부가 ETF였는데 지금은 이 ETF, 내가 직접 투자하는 이 시장이 점점 커져서 전체 펀드의 40%를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지수를 추종하는 ETF 사면 우량주에 분산 투자하는 것. 맞죠? 당연하죠. 나스닥 100, 100개 회사에 투자해요. S&P 500, 500개 회사에 투자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회사에 집중 투자해요. 또 차이나 전기차, 중국 전기차들, 그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 중에 대표 20개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ETF를 사게 되면 자동적으로 분산 투자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어요. 그렇죠? 일반 개별 종목, 카카오, 네이버, 삼성처럼 사고 팔잖아요. 수수료는 일반 펀드보다 싸. 그런데 너무나 싸. 차이가 너무 많습니다. 도입 20년 만에 200배 불어나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직접 우리처럼 ETF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펀드 회사에, 증권회사에 돈만 입금시켜주고 그 운용, 관리, 매수, 매도를 펀드 매니저가 하게 놔두면 아마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날 것입니다. 또 펀드 매니저가 그렇게 사고 팔고 해서 운용을 하는 것은 우리가 투자하는 지수 따라가는 S&P 500 가장 수익률이 낮죠? 5년, 10년 보면. 그것도 못 따라간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 입금만 하고 돈만 집어넣고 계신 분들은 직접 본인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시가총액 5개 종목 이런 데다가 본인이 매달 월급 받는 대로 증권회사에 50만 원, 100만 원 넣듯이 내가 50만 원치, 100만 원치 ETF를 계속 사 모으세요. 그것이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은 어젠가 기사에 나온 거예요. ETF 순자산 중 운용사별 점유율, 코덱스 운용하죠.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은 타이거예요. 이 운용사별 이 점유율이 ETF 순자산이 삼성이 월등 1등이었어요. 미래에셋 자산은 반도 안 됐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41.5% 대 38.1%. 미래에셋 타이거가 삼성의 코덱스를 점점 따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ETF가 쏟아지잖아요. 타이거, 우리가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 다 타이거 아닙니까? 미래에셋,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타이거 나스닥 100, 타이거 S&P 500, 타이거 필반나,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이렇게 시가총액 1등부터 5등까지가 다 타이거예요. 미래에셋 거예요. 그러니 시가총액이 계속 몰리니까 ETF 순자산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이 점점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미래에셋 타이거가 좋아서, 코덱스가 좋아서, 또 아모레퍼시픽이 좋아서, 또 LG생활건강이 좋아서, 또 대한항공이 좋아서, 또 아시아나가 좋아서, 무슨 건설, 무슨 아파트 이름, 어디가 좋아서가 아니라 타이거가 좋아서, 코덱스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ETF 자체가 참 좋아요. 아주 미래에셋에서 이렇게 좋은 ETF들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당연히 시가총액이 돈이 몰리게 되죠. 거기다가 수익률 또한 웬만한 종목들이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 미래에서 이 ETF 순자산이 점점 불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KB스타죠. 그 다음에 한국투자, 킨덱스죠. 그 다음 키움, 또 NH 아몬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정도는 뭐 참고하시고 요즘에 앞으로도 계속 ETF 시장은 커져갑니다. 또 새로운 좋은 ETF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해서 상장이 될 것입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미 종목 선정은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